예. 네. 검찰이 이 명태균 폰에서 원희룡, 김종인, 이준석과 명태균이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근데 이게 확보한 시점도 작년 10월이에요. 네. 이거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안 가만히 밝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행동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뭔가 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란 세력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믿지 마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검찰은 어떤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로 갈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권력 바뀌면 거기 가서 제가 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뭔가 자기들이 또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를 들고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차원. 그게 만약에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들과 연관된 내란에 관련된 연관성 끊기 위해서 김성훈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네네. 계속 거부하고 또 본인들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에 연관돼 있으면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이제야 밝힌 이유가 뭡니까 대체? 슬슬 하나씩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심을 믿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전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확대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엄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검찰이 명태균 수사에 들어가서 네. 썩은 환부를 제대로만 도려냈더라면 개헌까지 올 새도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탄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박근혜 탄핵 당할 때도 뭐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 그 권력 비선의 딸에게 삼성이 말 사주고 뭐 그러면서 최순실이 비선 노릇하니까 탄핵 당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문제가요, 이 명태균 문제가요, 명태균 문제. 결코 최순실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더 썩었고 더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 썩은 냄새 나는 거를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감사원, 검찰, 경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검찰 자기 조직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팔자 펴보려고 기득권 검찰 노릇하고 불공정 검찰 노릇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썩어 빠진 검찰 짓을 하니까 그동안에 명태균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갖고 있었는데 다 누적해놓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도 안 쳐주고 검찰이 수사도 안 들어오고 불안하니까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 내란 행위까지 온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니까. 그렇네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는 그랬으면 것이고. 김건희가 구속되고 끝냈겠죠. 아.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전직 그렇네.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수사받는다 그래가지고 네. 내란 일으킨 대통령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그렇죠, 구속되면 그렇죠.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도 자기 배우자는 무슨 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인이잖아요. 권력에 등이 없고 명태균하고 놀아나가지고 네. 권력을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부터 다 내사도 하고 고발 들어갔고 그거 제대로만 처리해 왔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도이치모타스 주가 조작 덮어줬죠. 모타스. 뇌물백 덮어줬죠. 양평 덮어줬죠. 공천 개입 덮어줬고 싹 다 덮어주고 무슨 이불 가게예요? 덮어주게? 덮어주게. 매일 덮어줬어요. 매일. 다 덮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저 검찰의 예. 기여가 상당히 크다. 그래요. 발음을 좀 교정해야 돼. 모타스가 아니고 모타스. 도이치 모타스. 아까 모타스는 도이치 좀, 모타스라고 좀 그러셨어요. 코리안 발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모타스. 좀 거슬렸어요. 모타스라뇨. 생전 처음 그래, 들어본 처음 발음이에요. 모타스라 들어봐. 모타스. 모타스.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모타스.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못하는 줄 알았어요. 도이치를 못하는 줄 알아서 모타스. 우리가 더블이라는 것도요. 더블 치즈버거보다도 더블 더블 치즈버거 이런 거 와닿거든요. 아니 더블이라고 해야 와닿지. 누가 그거를 더블 치즈버거 이러진 않거든요. 묶어 더블로 가를 묶어 더블이라는 더블로 거, 가 이렇게. 더블. 다 그래요? 더블 치즈버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묶고 더블로 가래요? 야, 그래요 요즘. 와, 나 진짜. 더블. 아니, 저는 더블 치즈버거라고 얘기하는데. 모터스. 아, 모터스. 모터스 이라는데 네. 모타스.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도이치 모타스. 아, 근데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어요. 싫어요. 내용이 너무 싫어요. 좋았는데 재미없어요. 왜 모터스만 가지고 재밌잖아요. 그 재미 신인기 버려서 재미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방송에는 재미도 아시죠? 재미지만 재미. 발음은 확실히 해야 돼요. 도이치 모터스. 그러면 모터스 박장호 기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모터를 따로 해서 박장호를 모타스는 너무 박장호 심했어요. 기자님, 네. 장호 기자님, 앵커님 네. 빨간색 들어오셨는데 이러시면 안 신인규 됩니다. 화이팅. 신인규 화이팅 아, 왔어요. 임광재님이 네. 신규 화이팅. 네, 팬입니까?
우리 임광재. 임광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항상 감사드리는 분입니다. 보리님, 제가 평생 못 있습니다, 우리 임광재. 김광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더블 치즈가 현실감 있대. 더블은 좀 아니야라는 말도 있어요. 묶고 지금. 더블로 가라 그러지. 묶고 더블이라고 안 합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더블 따봉이라고. 더블 따봉. 더블 따봉. 좋습니다. 예, 보리님이 우리 모두 화이팅 네. 슈퍼챗 주셨고요. 하연님도 네. 슈퍼챗 주셨습니다. 또 주셨어요. 아까 아유, 주신 거군요. 아까 네, 주신 네, 거 네.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네, 박봉진님 화이팅 재밌습니다. 해주고 계시고 더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이런 거딱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는 거 네, 재밌지 아, 않습니까? 너무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짚고 키우는 거예요. 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 뭘또 또 더블이라니 더블. 모타스는 좀 알지 모타스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놀라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터스인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뭐 도이치 모터스가 그러니까요. 또 있나? 이거 자회사로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방송인으로서 네. 발음에 신경 쓰겠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교정하면서 더 커야 그렇죠. 되니까. 커야 더블 돼요. 치즈버거라고 하는데. 네. 더블 치즈버거. 이게 네. 진행도 하시잖아요 아침에. 예예예. 근데 그럴 때 더블 모타스 진행하는데 큰일 나요, 모타스로 큰일 큰일 나요. 아니 신기해서 신이 신뢰하는데 들어오나 이런 거. 아이고, 도이치 큰일 모타스 이래보세요. 네. 다른 회사인 줄 압니다. 넘어가시죠. 아, 또 이러니까 갑자기 괜히 제가 옛날에 빌밀에 잡혀가지고. 이러니까 또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노래 뭐요? 제목이 아이고 그만하시죠. 하세요. 민물 장어의 꿈이라고. 민물 장어의 꿈. 신인기 변호사 흰수염 고래인데. 흰수염 네, 실수했던 것들을 아 그거 제 애창곡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알아요. 제 애창곡입니다. 근데 보통은 흰 수염 고래를 좀 그 헷갈리면 검은 수염 고래 이건 말이 되잖아요. 고래니까. 근데 빈물 장어라고 아, 장어랑 고래하고 고래를 너무 좀 차이가 헷갈려가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오마이 TV 300만 기념 행사를 하면요. 예. 네. 만약에 한다면 예, 예. 그때 제가 흰수염 고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아, 좋아요. 아, 노래 한번 부르게 공약하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놀라운 기대해 거. 볼고요.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예, 넘어가 주세요. 좀. 예, 넘어가고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돌아와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 7천 폰에서 명이 나온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니 근데 원래 박용호는 14,000 막 이렇게 15,000 박용호. 아 그렇게 나와요? 예, 예, 그래요. 또 이렇게 거짓말. 아, 진짜 이거 팩트 체크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팩트 체크.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퇴출시키세요. 이런 모타스 같은 이라고. 모타스보다 더 나쁩니다. 그렇지 더 거짓말이. 나쁘죠 거짓말하는 게. 방송할게요. 박장호님. 방송 잠깐만. 그런데 좀 놀라운 게 검찰이 확보한 네. 사진을 보면 명 씨와 원희룡 전 장관이 단둘이서 찍은 사진. 또 명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영선 전 의원을 촬영한 걸로 보이는 사진. 명 씨가 김 전 위원장과 단둘이서 찍은 사진. 명 씨가 가족과 함께 강원도청과 김진태 강원지사 관사에 방문해서 촬영한 걸로 보이는 사진.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단둘이 찍은 사진. 이거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과 연관된 국민의힘 관련자들 네네.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진 나온 걸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과 계속 사진이 찍힌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네. 관계성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놔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과는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일반인 사진 찍자고 하면 다 찍어주잖아요. 찍어주죠. 저도 다. 그렇죠. 예. 네. 방송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집중하죠. 아 현장 봉규 나가면요 사진에만 집중하십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아, 그래서- 부인 못하실 거예요. 방송 중간에 사진 찍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섭외를 안 해요. 저희가 현장에는 섭외 안 합니다. 방송이 아, 진짜 요거 뭐- 팩트입니다. 가만히 요거는 있다가 요거 지금 팩트예요. 이거 현장에서 사진만 찍으셔요. 모타스보다 사진이 더 이게 심각한데 이거. 이거 사진 논란이 발음 논란을 덮습니다. 이거 사진 논란. 그런데 큰일 납니다. 예. 유명 정치인들과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고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뭔가 증명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뭐가 문제가 되고 본인이 뭔가 폭로를 했을 때 꼬리 네. 자르기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본인이 누구와 통화했다, 누구와 잘 알고 있다, 누구에게 부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명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검찰은 이런 사진을 확보했으면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명태균이 얘기했던 여러 얘기들. 김종인 전 위원장 전화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 나중에 처음엔 그랬잖아요. 뭐 비서가 책상에 갖다 놓은 거 안 봤다. 저도 자기 책상에. 그것도 자기 네. 책상에 갖다 놓은 굳이 걸. 안 봐요, 굳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 피해? 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고. 아 그거 내란 세력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최상목. 최상목 그렇고 맞아요. 아니 막 테이블 줬는데 테이블 몇 위로 번 이렇게 접었냐? 봤다르잖아요. 막. 이상민. 이렇게 접어서 막 저 이렇게 몇 보잖아요, 번 이렇게. 접었냐까지 물어봤잖아요 접어서 그때. 접어서. 저보고. 일부러 안 봐요? 아니 대통령이 뭘 주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 이걸 안 보는 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모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박정우 기자도 대표님이 뭘 줬어. 근데 당연히- 뭐
아니 근데 하루 정도 갑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안 봤다고 한다면 안 네. 본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뭐 수사를 그러니까요. 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죠. 법적인 거 따지고 뭐 그런 예, 이유가 이른바 있겠죠. 법꾸라지, 법지렁이, 법렁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는데 하연님이 이런 얘기 네, 보내주셨어요. 악어 성함을 잘못 알고 유하고 신인규님 모타스 재밌어요. 아. 하팅요 재밌다잖아. 아유, 이런 거 그래요. 계속 해줘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게. 모타스. 임광재님도 보내주셨네요. 네. 임광재님 아유, 우리 임광재님. 광재님 또 보내주셨어요. 해외파 네. 최인모, 이제 최진봉 모터스, 예. 모터스. 호종 신인규 모타스 둘 다 화이팅. 모러스. 아 이거 정말 발음 때문에. 김영미님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코너 속의 코너로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렇죠, 모터스. 최진봉의 영어 발음. 교실. 영어 발음 교실. 네. 영어 교실. 그리고 이렇게 토종과 미국 발음의 차이에서 두 사람이 발음을 한 번씩 네. 하는 아, 거야. 지금 또 모타스 아이고, 아이고, 더블 아이고. 신인규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좋아하시잖아 아, 모타스. 왜 잘하셨습니다. 그만하라는 모타스 거야? 잘하셨어요. 모타스. 거예요? 네, 모타스, 모타스 더블. 신인규 신인규 이제부터 응원합니다. 신인규의 이덕용님. 호를 모타스로 하겠습니다. 모타스 신인규. 아 이거 발음 한번 잘못했다가. 아니 근데 끝까지, 저는 예.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진이 나왔다라는 건요. 관계와 친분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명태균 관련된 친명 정치인들 있잖아요. 친명태균계 보면요. 이준석 의원은 또 명태균과의 친분을 긍정해요. 그 아.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음. 친분이 있다, 관계가 있다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요. 네. 그 명태균과 이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살펴보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정치인들이니까 선거를 하잖아요. 네. 선거를 하고 명태균은 여론을 만집니다. 그러면은 이 선거와 여론이 만나서 이들이 벌렸던 일들을 하나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제가 그래서 친명태균계의 지금 대표 주자가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아닙니까? 네. 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합쳐서 제가 오준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준석. 친명 오준석. 음. 이 오준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네. 누군가가 대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공짜 여론조사인 거죠. 네. 누군가는 대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론에는 조작이 들어갑니다. 공표조사든 비공표조사든 조작이 들어가는데 조작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 다양한 방식. 마지막으로 거래가 들어갑니다. 명태균과의 거래,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지금 대납을 했다 이 의혹 아닙니까? 네. 대납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이거 의혹을 밝혀야 되는데 김한정 회장이 운영하던 공정과 상생이라는 그 학교의 이사들이 지금 다 서울시 이사들로 그 서울시 산하기관 맞아요. 이사들로 다 그랬죠.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해명이 돼야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김영선의 공천값을 대가로 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뭐 시사저널이나 그 시사인이나 저기 뉴스타파에서 이미 그 카톡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 주고받은 보면 거. 이준석 의원이 상당 부분 깊이 있게 공모 내지는 범행을 같이 담당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납과 조작과 거래를 통해서 이 정치인들 간의 또 불법 행위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 관련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예. 그러니까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최모 씨. 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00여만 원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또 홍 시장이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 산하기관장을 지낸 박모 씨도 본인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22년 세 차례 2천만 원 송금했다. 그러니까 최 씨와 박 씨가 보냈다는 돈이 1억 1,300만 원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홍준표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측근들이 1억을 보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한테 돈을 보니까 명태균 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미래연구소인가요? 한국연구소. 한국연구소. 네. 여기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 씨나 박 씨라는 사람이 거기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네. 연관이 없어요. 저 사람들 뭐 출마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실제적으로 홍 시장과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같이 일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저걸 보냈다고 하면 홍 시장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 실제적으로 홍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연관성에서 이 사람들의 돈을 보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홍 시장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출마를 해서 자기 선거와 관련된 걸 했다면 문제를 안 삼겠지만 네. 이거 자기들은 출마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에 무슨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홍 시장과 가까운 사람을 알려진 사람들이 저걸 보냈다고 연관성 있는 사람들 알려진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홍 시장과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저 두 사람이 1억 영원이나 되는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보낼 이유를 찾으라고 찾고 찾았더니 홍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몰랐다? 또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이게 무슨 해명이 되는 겁니까 대체? 네, 저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본인에게 책임, 그러니까 몸통이다 보니까 자기 책임 면하려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3자인 그 측근들이요, 네. 자기가 선거 나가는 게 아닌데 그 홍 시장 관련된 거 내지는 그 당사자 관련된 거를 왜 의뢰합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했다 그랬어요. 네. 미공표로. 네. 근데 명태균이 돈도 많이 없다고 하는 분인데 그 돈 드는 일을 왜 해요? 자기 알아보려고 왜 합니까? 네. 그러고서 결국에는 정치인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다 보낸 게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은요, 명확하게 여론 작업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보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택하고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정당하게 받아보고 그 비용을 선관위에다가 신고하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안 하면서 누군가가 대납을 하고 누군가가 공짜로 해주고 그걸 받아보면서 나중에는 대가로 무슨 공천을 준다든지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조를 짰다는 것 자체가 의심사기에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선거 나갔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싶어요. 네. 그럼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두려워서 왜 그걸 저런 식으로 제3자가 끼고 자리를 챙겨주고 이런 복잡다단한 게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저 정치인들이 명태균하고 합법적으로 저는 여론조사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명태균은 합법적으로 여론조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를 차명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질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을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거래했던 정치인들은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거죠. 이게 전 핵심 아니냐. 그리고 이득은 누가 받냐? 그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그렇죠. 이득 봤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금 열받아서 오세훈, 홍준표 껍데기 벗기겠다고 껍질 벗겨요. 하는 거예요. 아주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너무 네. 이상해요. 아.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책상 위에 비서가 여론조사 갖다 놨는데 네. 왜 이걸 안 보냐고요. 자기 책상인데. 예. 너무 이상합니다. 아, 이상하다. 이상한 점 지적해 주셨고 그 사이에 또 슈퍼챗이 또 네, 들어왔는데 성현님이죠. 성현님. 성현님이 나는 복라인 너무 아유, 재밌어요라고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고맙습니다. 복라인. 그리고 우리 JJJ님 예, 또 예. 핫스팟 박정호 찐봉 규우 후 규후 이 조합 좋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 모타스 때문에 이렇게 쓰신 아, 건가? 모타스를 패러디 오, 하시고. 패러디. 아, 여러분들만 즐거우실 수 야, 있다 그러면 그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솔마님께서는 챗봇 안 쓰면 안 슈퍼챗 안 쓰면 읽어준다고. 안 읽어주나요? 섭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저희가 다 읽어드립니다. 네. 제가 소통하는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예. 댓글 맞아요. 소통하거든요. 솔마님 저 애청자신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응원하고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말세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봉봉봉나이입니다. 아, 우리 지니팔사님 감사합니다. 신변 잘한다. 예. 네 행복과 건강님도 감사합니다. 신변 잘한다. 감사합니다. 자기 것만 아,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네 제 이름. 자기 것만 보여. 다 자기 것만 보이는데 근데 웃긴 거는요. 예. 예를 들어 저에 아.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안 보여요. 정하우스 그 신기해요. 스토리님도 좋은 말만 보여요. 정하우스 스토리님 그럼요.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테르님 감사합니다. 세상 말세님 자. 또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가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멀어요? 지금 많은데 좀 더 가야 되잖아 신인규면서. 저는 안 가도 아니 돼요. 저 지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저 있대요. 이따가 지금 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인규 가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3부 토건 얘기해 보죠. 3부 토건, 아, 3부 체크. 이것도 정말 참 어처구니가 희한한 일이 없어요. 벌어지고 있고 의심되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3부 토건 3부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지난해 6월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이 단톡방 맞아요. 이 멋쟁 해병이라는 대화방에 보면 거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이제 지목이 된 이종호 씨가 그 안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3부 뜬금없이 3부 내일 체크하고 골프장이라고 그랬죠. 골프장 처음에. 3부 뭐 골프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 젤렌스키 이 영부인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도착했고 그 예. 이튿날 김건희 여사를 만나요. 그렇죠. 김건희를 만난 다음에 며칠 뒤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테마줄 묶여가지고 뭐 원희룡 가는데 가고 막 이래서 맞지. 묶여가지고 1,000원짜리가 5,000원대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장중에 5,500원까지 가고 예. 난리가 났죠. 5배가 올랐죠. 그런데 이게 주가적 의심이 있었고 이걸 조사를 한 겁니다. 9월에 조사 착수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가 이상하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또 묵혀놨다가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게 100억대 사기, 100억대 주가 조작,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의혹이 야.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부토건은 그 사이에 정지가 됐어요. 그 사이에 법정 관리 개시 신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망해버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해먹은 거야. 5배 튀겨가지고. 야.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뭘 어떻게 봐요? 저는 예. 이건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지금 예. 그 팔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예. 뒤에 돈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안 드러났다. 있다. 경영진 말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수작들이 네. 그러니까 전환사채처럼 시비나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실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주가 돈을 대고 그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이종호라는 사람을 잘 봐야 돼. 이종호라는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 블랙펄 예. 인베스트 회장이잖아요. 회장.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요거 전주를 확인해야 한다니까. 도이치모터스에서 전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처벌 안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김건희. 그렇죠. 아, 그 또 나오네 또. 저는 이거 의심스러워요. 물론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의심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이게 단순히 그냥 경영진과 뭐 대주주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돈을 누가 댔느냐는 거야. 근데 이름을 대주는 사람은 거기 수수료 같은 거 받고 또는 뭐 돈을 어느 정도 챙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실제 전주가 또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점을 본다고 하면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전주로 활용했던 이 김건희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저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하기보다 그 돈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게 내 말은. 아하. 거기서 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어.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심되니까. 의심이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경영진 대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댔던 사람 이종호 씨가 예를 들면 임성근 구명 로비도 했잖아요, 같이. 네. 뭐 사표 내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톡방이나 단톡방. 녹취가 나는 대통령하고 거지. 뭐 걱정의 어쩌고 병. 저쩌고. 그러면 김건희와 연관성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3부에 대해서 이종호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네. 의심이 들고 그 상황에서 이종호와 김건희의 어떤 그 연계성 돈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살펴봐야 된다. 이 전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삼부통운의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수사를 해서 돈을 댄 사람이 누군가 네. 실제 이 경영진과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 돈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주가 돈을 대서 그 사람들이 대신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투자했을 가능성도 뭐 있잖아요. 왜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네요. 겉으로 드러난 네. 거 말고 안에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야 한다니까요. 맞아요. 찾아주세요. 내가 뭐 검찰이에요? 그래서 수사는 피할 수가 찾아야 없는 상황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이제 금감원장을 보니까 이복현 전 검사란 말이죠. 거기도 검찰 라인이죠. 검찰 라인이 또 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서야 또 수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를 수사하려는 뭐 신용 이걸 통해서 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럴 수도 한동훈 있죠. 라인이 또 들어가는 게 이런 의심도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전주가 정말 누구냐 이거 밝혀내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 시장 경제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반헌법적 범죄죠. 우리가 예. 시장 경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주식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이 일상화되는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국제 신인도와도 이게 관련이 된 문제라서
이게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범죄인데 그동안에도 도이치모터스 거 지금 다 정리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좀 네.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밝혀야 되고 또 연장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번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을 성공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이치 사건 지금 다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윤석열 정권 임기 안에 있었던 이 삼부 토건을 통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거 주가 조작 의심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드러난 정황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더 밝혀져야 되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거 국민들의 의구심이 너무 크다. 거기다가 지금 검찰 라인은 아까 제가 검건 일체설 얘기했고요. 이복현까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일체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이거 특검보다 더한 거를 해서라도 완전히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 시장 경제 이거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3부 체크하고 이 얘기부터 우리가 의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실체가 사실은 뭔가 이제 100억대 시세 차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걸 수사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한 그러니까 거예요. 근거 없는 예. 의혹이다 이따위 소리 이제 하면 못합니다. 안 돼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나오고 있다. 그 전에도 의심을 했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증거가 나오니까 3부를 왜 그렇게 챙겼을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또 삼부. 드는 거예요. 아 3부도 없다면서 골프장에. 그러니까 뭐 웃기는 야간에 뭐 한 자, 달 한데 잘 임성근이 없다 그랬어요. 예, 만약에 군에는 네, 없다고. 주가 조작을 안 네. 했다고 쳐요. 안 했다면 그 3부 얘기가 3부 토건이란 말을 했을 때 그걸 부인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렇게 여러 번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3부는 골프장 3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그게 만약에 주가 조작 관계 없으면 아니 뭐 3부 토건 얘기한 거다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야. 네. 숨기고 싶었던 거지. 그게 나왔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3부란 얘기를 계속 다른 말로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골프장 3부가 말이 되냐고요. 무슨 1, 2, 2부 3부야? 박정호의 핫스팟이냐 1, 2, 3부가 있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네. 실제로 누구야 그 김규현 변호사, 네, 김규현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정호가 자기한테도 차명으로 투자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 그게 돈 버는 거야. 요즘 돈 뭐 그렇게 벌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 역할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이제 뭐 나누든지 이러겠지. 네. 그런 일들이 실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게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주가 조작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3부 토건을 보세요.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돈이 확 늘었어. 그게 누가 개입해서 그래? 정부가. 야. 국가가. 우크라이나. 그렇죠. 재건이. 우크라이나 아니었어 봐요. 이게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돈이. 아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 5,000원, 6,000원으로 뛰는 게 5,000원대.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준 거잖아. 원희룡은 또 데려가고 같이 가. 물론 원희룡이 개입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네. 뭐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지시를 쓸 수도 있잖아. 수사해봐야 데리고 돼요. 가라고. 수사- 그러니까 해봐야죠. 수사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죠. 이건 진짜. 근데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주가 진짜 조작을 심각하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짧은 단시간 안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정부가 개입이 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입이 된 거잖아. 개입된 거 아니냐 누군지는 의심이.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의 개입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게이트인 거 아니에요. 어우, 그러네. 그건 이거 정말 진짜 나라가 만약에-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고 의심과 의혹의 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만약 왜 하필이면 그때 우크라이나의 뭐 대통령 젤렌스카. 부인한 사람이 오고 예, 또 영부인. 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순방을 하면서 가면서 왜 삼부토건을 데리고 갔냐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의심스럽잖아요. 요거 수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아까 됩니까? 뭐 주가 조작 사건 교수님 어렵다고 하셨지만은 요 사건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관련자 중에 김건희가 있어요.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네. 김건희 핸드폰만 강제 수사해서 뺐잖아요. 아. 모든 내용이 전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황금폰 해가지고 이 난리인데 네. 김건희는요 거의 다이아몬드 폰이에요. 이것만 압수수색해서 뺐으면요 모든 의혹 저는 다 드러난다고 봐요. 김건희가 또 오중 연락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저는 이 수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누가 관여됐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주가 조작할 때 뒤에 숨어서 하니까. 근데 이거는 김건희가 그냥 몸통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김건희 핸드폰만 뺏어 보면은 네. 명태균 거, 주가 조작, 삼부 거, 도이치 거 다 해결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김건희 것만 뺏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니 저는 그거 안 해요. 모든 정보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없겠습니까? 김건희 핸드폰에? 근데 예. 우리가 안 열어봤잖아요. 그동안에 김건희 핸드폰 뺏은 게 아니라 누구 폰 뺏었습니까? 검사 핸드폰을 뺏었죠. 콜검 검사 폰을 뺏었죠. 예. 압수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건희의 폰을 열어볼 시간이다. 자, 그래 봅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 지적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